이번에는 섹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와 관련된 아이디어 챙겨볼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타임지에서 일론 머스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그리고 관련 업종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올해 굉장히 핫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살짝 부진합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이분 모시고 앞으로의 전략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전창현 2차 전지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보셨겠지만 타임지에 대문짝만하게 일론 머스크가 사진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좀 이제 시장을 이제 좀 꼬아서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머스크가 타임지 인물이 됐어? 그러면 이제 좀 피크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긴 있던데 뭐 공교롭게도 어저께 테슬라가 또한 4% 이상 급락을 보이다 보니까 그런 좀 트윗들이 많이 난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2차 전지가 주도 섹터였잖아요. 2021년을 좀 돌아놓고 봤을 때 한번 좀 총평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전방 수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네. 일단 뭐 주요국 중심의 뭐 탄소 배출 규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가 됐었고, 네. 그리고 이에 발맞춰서 이제 전기차 OEM들이 전기차 전환 로드맵을 가속화하면서 이제 전방 수요는 지속해서 확대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바로미터가 되는 전기차 침투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간으로 따졌을 때 작년에 4% 수준에서 올해 이제 2배 가까이 오른 8%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3분기 이제 분기 기준으로는 이제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9.2%,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 이제 유럽이 이제 15.2%, 중국이 14.8%, 이제 미국이 5.1% 수준으로 매우 가파르게 침투율이 상승을 했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가 판매가 많이 되는 만큼 이제 그에 탑재되는 배터리 판매량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올해 지금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이제 올해 10월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배터리 판매량이 216기가와트 정도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6% 증가한 수치이고요. 메이커별로 점유율로 따져봤을 때는 CATL이 31%,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21%, SK온 6%, SDI 5% 순으로 이제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우호적인 업황만큼이나 이제 아무래도 주가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는 매우 높은 주가 상승률을 시현을 했는데요. 네. 다만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셀하고 이제 소재 간에 약간 온도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초 대비해서 현재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2% 수준의 상승에 머물렀던 반면 이제 네. 소재 같은 경우에는 124% 정도 매우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21년은 전체적으로 이제 총평을 간단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총평에서 이제 저희들이 좀 질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유럽이 15%니까 네. 미국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차나 배터리가 이제 미국에서 얼만큼 경쟁력 있게 늘려가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CATL이 점유율이 굉장히 가팔라지는 거 네. 이따가 한번 더 자세히 물어볼 텐데요. 최근에 이런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뭐 이제 대형주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영향도 있지만 성장성을 이제는 다들 이제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네. 주가는 좀 별로예요. 뭐 비싸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이유 그리고 이게 언제쯤 좀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네.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은 먼저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어떤 그 전방 수요에 대한 우려에 네.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이제 이게 3분기를 지나서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그 배터리 섹터에도 이제 이러한 전방 수요의 슬로우 영향이 끼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4분기에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가 지속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통상 4분기는 이제 탄소 배출 규제 기준 충족을 위해서 이제 유럽 OEM 중심으로 전기차의 풀인 판매가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분기고요. 네. 그리고 OEM 입장에서도 이제 부족한 칩을 전기차 쪽으로 우선 할당하면서 그 영향이 비교적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섹터별로 이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셀 같은 경우에 먼저 주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21년 한 해는 아무래도 소재보다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 이유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배터리 사업부 분할 및 상장 이슈, 그리고 둘째는 배터리 화재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이제 2차 전지 셀 업종 전반 투자 심리를 매우 약화시켰던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내년 1월 말 예정돼 있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인해서 좀 네.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셀 업종 전반을 괴롭혔던 이제 배터리 사업부 분할 및 상장 이슈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측면도 있고 이번에 이제 상장을 준비를 진행하면서 이제 화재 이슈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충당금을 일시적으로 반영하면서 관련된 이제 향후 실적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제거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이제 받쳐만 준다면 이제 셀업종 전반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이제 주가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소재 같은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소재는 사실 21년 한 해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종의 전체 주가를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높은 주가 상승률을 시현을 했는데요. 네. 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의 일시적 부진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뭐 아무래도 주가라는 게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렇죠. 높아진 주가 부담에 대한 뭐 차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 부담 등으로 인해서 일부 이제 매도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재주들의 실적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견고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뭐 리튬이나 니켈 같은 주요 원자재 가격의 이제 상승분의 이제 판가 이전으로 인해서 이제 매출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우호적인 전방 수요도 이제 지속이 되면서 판매 물량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계속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소재 업종 또한 이제 내년 1월 이제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그 2차 전지 전반 투자 심리 개선에 좀 수혜가 영향이 예상이 된다라고 간략하게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재와 셀로 이제 나눠서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도 이제 데이터를 그려보니까 2020년에 소재와 셀 주요 업체들의 평균 수익률이 동일했더라고요. 한 120%. 네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재는 또 한 110%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셀 업체는 이제 거의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상징성 있는 IPO가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라고 봤는데 내년 그러면 1월 말에는 이 상장하고 나면 셀 업체에도 좀 기회가 오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그동안 이제 아시겠지만 셀 업종 3사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사실 퓨어 배터리 주는 SDI 하나뿐입니다. 맞아요. 비교적 LG 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은 본업이 배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STI 혼자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전반을 이끌어가는 대장주로서는 좀 역할이 좀 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최소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70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면 네. 자연스럽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전반을 견인하면서 그 수혜 효과가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쪽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흐름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그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70조로 상장돼서 거기다가 상승을 해버리면 뭐 100조까지도 보는데 그만큼 그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그때 다시 재평가한다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2차 전지한테는 좋은데 2차 전지 전체로 보면 한 150조가 막 들썩들썩 해버리면 시장에서는 수급적으로 대형주가 좀 고민이 되긴 돼요. 그래서 일단 근데 2차 전지만 놓고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인해서 2차 전지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 받을 수 있는 특히 셀업체도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이제 셀업체 뭐 아니면 소재도 그런 게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중국의 점유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저도 이제 본 게 20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NCM 계열이 뭐 거의 대부분의 배터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불과 2년 동안 전체 이 배터리에서 한 30%인가요? 이상은 이제 LFP 쪽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그 중국 전기차 시장이 워낙 좋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하반기 때도 계속 좋았기 때문에 네. 관련돼서
이제 중국 전기차 쪽으로 주로 납품하고 있는 것이 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고 그렇죠.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또 주로 생산하는 것이 LFP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점유율 확대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숫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3분기 이제 누적 기준으로 해서 이제 타입별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현재 네. LF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16.8%에서 이제 10% 가까이 상승을 한 26% 네. 수준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 이제 NCM 3원계 계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5% 수준에서 이제 현재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65% 정도로 비중이 일부 축소는 됐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물량 면에서 현재 저가 전기차 중심의 중국 시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국산 LFP 배터리 판매가 확대된 영향이 네.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점은 이제 에너지 밀도라든지 혹은 주행 거리가 중요한 중국 외 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미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하이니켈 중심으로 NCM 배터리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NCM 811, 즉 니켈 함량이 80%가 넘어가는 하이니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이 작년에 10.4%에서 이제 올해 이제 16.4%로 매우 가파르게 이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통상 이제 이 니켈 함량 비중이 높은 이 하이니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네.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주행거리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LFP 배터리는 뭐 쉘2 샤시 등 뭐 여러 가지 차세대 기술을 도입을 해도 현재 이론상으로는 400km 이상 주행거리 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엔트리급 전기차 모델에 한정돼서 적용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에 이제 LFP 점유율이 올라온 것은 약간 시장에서 우려로 볼 수 있는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겠으나 결국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가장 커질 수 있는 유럽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이제 NCM 3원계 배터리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과도하게 이제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뭔가 대체가 된다는 게 아니라 뭐 네. 중국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LFP의 점유율 상승으로 나타난 거고 점유율이 하락했다고 해서 전체 볼륨이 빠진 게 아니다. 네. 그리고 북미나 아까 북미 5%밖에 침출이 안 돼 있고 네. 유럽 같은 경우에도 15%이긴 하지만 이제 그 NCM 계열이 상당히 많은 침투를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성장에는 좀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그래야 네네. 안정성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경량화도 가능해지는데 포스코가 최근에 합작사 소식을 전하면서 전고체 배터리도 좀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직은 좀 멀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언론에서도 네. 많이 보도됐지만 이제 포스코 그룹 이제 지주회사인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전고체 관련 합작 법인에 이제 258억을 투자를 해서 네. 이제 지분 40%를 내년 1, 4분기에 취득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차세대 배터리라고 이제 일컫는 이유가 이 기존의 이제 액체 전해질을 이제 고체로 대체하면서 에너지 밀도를 상승시키면서 주행 거리를 높일 수 있고 네. 이제 아무래도 액체보다는 고체 기반이기 때문에 좀 화재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준으로 이제 안정성이 높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배터리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기술 개발을 뭐 여러 배터리 업체들이나 아니면 전기차 업체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상용화는 조금 뒤에 있어요. 말씀하신 네네네. 대로. 그래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SDI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 이제 타겟 시점이 27년으로 보고 있고 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27년 이후 그리고 SK 온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조금 멀리 있기도 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이제 전체 배터리 시장 내 점유율 전망을 이제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 예. 그리고 3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8% 수준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저희가 기존의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더 스펙적으로 더 좋은 측면이 있을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뭐 규모의 경제라든지 아니면 양산화 그리고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 전고체 배터리보다는 지금 현재 NCM 잘하고 있는 거 봐야 되는데
연구님이 보시기에 지금 소재냐, 셀이냐, 그럼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 탑픽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중 확대를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2년에도. 네. 하지만 아직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셀보다는 소재가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를 이제 다시 강조를 해드리지만 이제 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두 가지 배터리 사업부 분할 상장 그리고 화재 이슈로 인해서 네. 센티먼트가 비교적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소재 같은 경우에는 좋게 보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그 오르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가 이전으로 수월하게 해내면서 이제 매출이 확대하고 있고 우호적인 전방 수요가 지속이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셀보다는 비교적 뚜렷하다라는 예. 점에서 소재를 더 선호해 드리고 있고요. 네. 현재 탑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LNF하고 이제 첨보를 네.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NF 첨보 소재 쪽을 보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전창현 2차 전지 담당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